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위인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인 정철의 가사작품이고요. 창작 계기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창평에 가 있을 때, 혹은 유배 와 있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정확한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 자기 이제 고향인 창평으로 내려와 있을 때,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을 때의 모습, 그 시기를 창작 시기로 보고요. 이때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 충성과 이제 애정 어린 어떤 마음을 임을 생각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어떤 그 형식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시적 화자가 여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목인 이 사미인곡에서 이 미는 하단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보통 아름다운 어떤 여인 혹은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기는 하지만 신하가 그 임금을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미인곡이라는 제목 자체는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이지만 여기 있는 미인을 임금으로 바꾸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하인 정철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얘기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류의 노래를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이고요. 연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는 임금주자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그러한 가사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하단에 갈래 성격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래는 서정가사이자 양판가사 혹은 정격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의 서정적인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서정가사로 보고요. 그리고 창작계층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가사. 그리고 비교적 율격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격가사. 그리고 혹은 유배 가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주제는 영군의정, 같은 말이 되겠죠. 영군지정, 충신연주시사, 비슷한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사민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3단 구조, 서본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 본사 부분을 춘하, 추동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해당하는 이 계절 동안 님을 계속 그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1년 내내 님을 그리워하는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를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면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서사 부분부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한알 모랄 이르던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옆에 현대 해석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몸 삼기실 때,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쫓아 삼기시니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임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당시 임금이던 선조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다르게 하면 하늘이 모를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도 알만한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와 님의 만남은 운명적인 일이었다. 자, 이걸 여러분들 그 첫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만날 때 모습이 어떻느냐?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귀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나는 그때 젊어 있었고 님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 그러니까 내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다른데 견줄 때가 전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임과 헤어지기 전에 과거의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원했던 걸까요? 평생에 원한 것은 한된 여자 하였더니, 그죠?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이 내자라고 하는 것은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화자의 소명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이게 이제 화자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외따로 두고 그리는,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님하고 외따로에 떨어져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별 전에 있는 상황, 이별하기 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젊은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임과 이별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늙은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가 좀 젊은 시기에 총해봤던 시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늙은 시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들도 뭐 억지로 붙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와 과거가 대비되는 어떤 순간이었다, 대조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를 대체로 이제 서사로 구분하는데요. 인과의 어떤 인연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좀 다르게 서사를 구분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뭐 여기 있는 흐름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서사 2부분입니다. 자, 엊그제 님을 매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더디 어때하야 하게에 나려오니. 자, 나와있죠, 그죠? 예. 자,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냐, 자, 하계에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 사람의 처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자, 광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상의 궁전을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헤어진 님이 살고 계시는 장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어띠하라는 부분이죠. 자, 하계라고 하는 것은 천상이 아닌 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계는 이제 지상 세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시적 화자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버림받은 사람이자 사실 이제 광안정이라고 하는 천상의 궁전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옛날 표현으로는 시옷, 니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엔젤? 예. 그래서 선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보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올적의 빗은 머리를 허트른 지 3년일세. 그러면 이제 하계로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일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이별의 시간 얘기할 수 있겠죠. 헤어진 지 그러니까 3년 되었다 이 말이죠. 임하고 헤어진 지 3년이 되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유배 온 지 3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연집은 인내만한 눌위야 고이할고 마음에 맺힌 서름 첩첩히 쌓여있어 진난이 한숨이여 기난이 눈물이라.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지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사실 그 연지와 분이라고 하는 건데, 연지는 연지곤지 할 때 그 연지인 거죠. 얼굴에 여러분들 왜 그 옛날 사람들 보면 결혼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여자입니다.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여기 이제 점 같은 걸 이렇게 빨간 점을 그 위아래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 풍습이죠. 우리 이제 고유 풍습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연지인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 화장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여학생들 뭐 기초 파운데이션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게 뭐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상은 이 화자가 이거 지울게요. 빨리 지워야 되겠죠. 여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소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현대어 대목 보시면 알겠지만, 연지분이 있긴 하지만, 누굴 위해서 곱게 할고, 사실 이제 님을 위해서 곱게 해야 하는데, 님하고 지금 만날 가능성이 지금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지? 그래서, 별로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 시름이라고 하는 것이 첩첩히 쌓여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사람도 그지없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그지없다. 말을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부를 보게 되면, 화자가 느끼는 어떤 시름의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대꾸법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다 띄워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A가 B이니 C는 D이다. 대꾸법이죠,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A-가 B-이니 C-가 D-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서도,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서도 서로 이제 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대꾸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각 구절이 서로 유사한 문장 구조와 서로 대립되는 시어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꾸법을 통해서 이 화자가 느끼는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감정,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지구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님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난닷 고초오니. 염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더울 염자, 이제 붉은 염자죠. 자, 그러면 시원할 양자가 합쳐진 말인데, 이게 이제 더위하고 추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여름하고 겨울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자, 이것이 때를 알아 가난닷 고초오니. 가자마자 다시 온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사이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듣거나, 그죠? 듣거나 보거나 느낀 일이 굉장히 많다. 자, 세월의 무상함과 더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시적 화자인 나가 이 하계로 내려와서 지상 세계로 내려와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걸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본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사에서 아까 미리 이제 밝혀서 얘기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봄, 여름, 겨울을 지내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게 되게 많아서 이제 그걸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하도 할시아에서 나오는 말 현대 해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기도 많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제 한 가지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그 중세국어에서는 하다와 아래아자를 쓰는 하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현대어 해석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그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 많을 다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아자 쓰는 하다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이제 하다인 거죠. 이거는 이제 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왼쪽에 있는 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투리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맞죠? 만약에 저기 여러분들 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할머니들끼리 이야기 하는 거 듣다 보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 대야라는 말을 다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라이에 할머니가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팔고 있으면, 우리 좌판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물건 팔고 계시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보면 지나가는 또 어머니나 또 이모님 같은 분이 이제 서로 흥정을 하죠. 그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한테 이제 살려고 하는 이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아줌에, 거기 있는 거, 이거 돈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거 한거 주이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한거. 거기 있는 이 한거가 여기 있는 하다예요, 하다. 그러니까 많이 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 사투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이제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경남 지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경남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였고요. 정리하자면 서사 파트가 끝이 났는데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들이 참 많아서 그동안 느낀 일이 많았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장은 3인국의 본사 1, 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봄 기운을 느낄 만한, 봄에 느끼는
이 화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본사에 드러난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를 찾아봐야 되느냐 하면, 예,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한번 잘 찾아봐야 될 텐데, 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감각이 있으니까요. 자, 동풍이 건듭부로 적설을 뱉어내니 창밖에 신금매와 두세까지 피었으라. 이거 뭐 가사가 사실 뭐좀 옛날 거긴 한데요. 이게 뭐 되게 짝수로 읽어서 묶어서 해석하면 그 내용이 대충 좀 맞아요. 다른 게 좀 꺼졌네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예,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예, 예, 짝수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되게 뭐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보면 예, 대략 좀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가 추가로 뭐 조금 더 한마디씩 얘기하는 게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쉬울 거예요. 자,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이 불어와서 쌓인 눈을 헤쳐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계절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가지고 남은 눈이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의 흔적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초봄의 풍경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 있구나. 봄의 어떤 풍경을 보여준다. 매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꽃 중에서도 이게 그 어떤 그 선비의 절개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쓰인 꽃이죠. 그래서 이제 눈 속에 피는 매화다. 그래서 이게 술 이름이기도 한데요. 예, 시읒, 지읒, 미음이란 말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설중매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자잘하게 들어가는 어떤 이 정철이라는 사람의 그 작품 창작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겨울에 이런 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내 절개를 시켜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봄 풍경입니다. 자,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냉담한데, 가뜩이나 춥고 적막한데, 예, 거기서 피어나오는 예, 그 암향, 숨은 향기, 이 그윽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뭐 아까 나누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었네요. 사실 이제 매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 매화에서 품어 나온 요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예, 눈을 헤쳐내는 그런 이제 봄 풍경이 되고 나니 이 매화 그 겨우 내에 심었던 매화에서 그윽한 향기가 피어 올라오더라. 자, 이런 말인 건데 뭐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 매화라고 하는 거는 뭐 절개의 상징 정도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글자가 또 약간 겹쳤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예, 사군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거기서 피어나오는 향기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뭐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화자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그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황혼의 달이 나를 쫓아서 벼맡에 비추고 있으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흐느끼는 겁니다.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바뀌었죠, 그죠? 예, 황혼이라는 이 저녁 시간쯤으로 온 겁니다. 자, 거기서 달이 쫓아 벼마치 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자가 보고자 하는 어떤 대상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니까 인명 모습 정도. 여기서는 뭐 님이라고 임금님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자, 님이신가 아니신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착각한 어떤 대상이니까 뭐 여기 있는 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달이 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 되겠죠.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매화는 내가 보내고 싶은 님에 대한 나의 마음. 말이 좀 이제 복잡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시작 화자가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인데 이거를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매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다.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여기 있는 그러면 이 너는 누구일까? 매화를 상징하는 표현이니까 의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보면 말하는 태도가 그다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시면 약간 좀 느끼겠지만, 나는 이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님에 대한 생각을 뭐 봄 내내 계속 하고 있는데 님이 나의 분신인 매화 너를 보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뭐 약간의 어떤 뭐 두려움이나 뭐 의욕적인 어떤 마음도 사실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정리해 본다면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이제 본사 부분에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이 지났으니까 다음 어떤 계절이겠습니까? 예, 꽃 지고 새 잎이 나는 녹음이 깔려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예, 본사 2인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녹음, 요거는 이제 녹색 그늘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풀이 굉장히 잘 자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늘로 깔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뭇잎이 많이 나서 이제 그늘이 지는 모습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름이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꽃 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꽃을 뭐 굳이 꼭 반드시 매화로 봐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매화가 지고 나서 뭐 새잎이 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여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고 부영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이 한데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나 이렇게 길구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단어 뜻 보시면 알겠지만 나위는 비단어로 만든 휘장이고요. 슈막은 술을 놓은 장막입니다. 부영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휘장과 병풍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뭐 어떤 누군가의 이제 집인 것 같은데 여름에 더우니까 뭐 여기 보면 뭐 앞에 약간의 뭐 마루 같은 데 있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될 텐데 그냥 나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을 막을 수 있는 뭐를 이제 깔아야 되겠죠? 이쪽 부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차양막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예, 그 비단으로 만든 휘장하고 장막 같은 걸 이렇게 깔아가지고 위쪽에서 내리쬐는 강한 어떤 햇빛 같은 거를 막아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수막, 부영, 공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간이 여성의 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방을 이제 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대상들이 전부 다 이제 규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상들인 거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가뜩이나 시름한데, 요거는 이제 화자의 내면 심리가 되겠죠. 그죠?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여기는 시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걱정 아니겠어요? 그지? 왜 이런 걱정이 있을까? 뭐 님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혹은 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시름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날은 어찌나 이렇게 길지, 어찌나 긴지 잘 모르겠다. 뭐 생각해보면 그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이미 나의 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님의 어떤 부재, 혹은 지금, 헤어져 있는 이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처지라 할지라도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이제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인가 이제 이 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앙금을 버여놓고 원앙이 그려져 있는 비단을 버여놓고 잘라놓고 오색 션 5가지 색깔의 선 요게 이제 실입니다. 이거를 풀어내어서 금자를 꺼내서 재고 금자의 견하 있어 누구의 옷? 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내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님에게 보내고 싶은 어떤 대상이니까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는 시호로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사실 그냥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여성의 방에서 옷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어들도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어떤 소재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는 시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님 생각하면서 옷 만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수품은 칸이와 제도도 가져시고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그러니까 뭐 잘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맞죠?
만들고 보니까 뭐 자기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이 말이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예, 자화, 자찬의 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옷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옷을 누군가에게 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택배나 쿠팡이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낼 거냐. 누군가한테 보내야 하니까 이 준비를 이렇게 할 텐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백옥으로 만든 이 귀한 상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만든 옷 같은 거를 담은 거죠. 여기에 이 산호수로 만든 지게, 여러분들 뭐 지게라고 얘기하면 요즘엔 잘 모르던데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떤 일하는 사람이 요걸 이제 메고 이제 가는 모습들 잘 볼 수 있죠, 그죠? 이거 뭐 대충 그림 알겠습니까? 선생님 못 알아보겠는데 예, 뭐 알아보시면 대충 알아보세요. 그럼 지금 배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걸 가지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여기는 님 계신데는 사실 그 앞쪽 서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구체적인 장소로 얘기하면 예, 천상에 있는 예, 백옥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뭐 다 나왔잖아요. 이게 선조하고 정철의 관계니까 이 서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산인가 구름인가 머후도 멀시고 자, 어떻다? 어떤 극진한 전성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극진한 정성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예, 글자하고 이게 자꾸 겹치네요. 예, 예, 서울로 보내려고 했는데 극진한 정성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예, 산인지 구름인지 멀기도 멀구나. 자, 그러니까 뭔가 예, 가로막고 있구나. 이게 산과 구름인가 그죠? 이런 대상이 험하기도 험해서 이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서적인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억지로 본다면 뭐 간신배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선생님 개인적인 성격, 개인적인 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리 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일단 여기서 느끼는 천리 만리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천리 만리라고 느끼는 거죠. 님과 나의 사이의 거리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먼 거리이기도 합니다만 천리 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정서적인 거리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길을 뉘라서 찾아갈 거, 누구라서 찾아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찾아갈 사람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간다 하거든 이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그지? 간다고 하거든 이 함을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그 봄에 이런 대상이 있었죠. 내가 님한테 보내는데 님이 그걸 본 다음에 나라고 여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잖아. 그죠? 맞죠, 그죠? 봄에는 매화였죠. 그지? 근데 여름에는 이제 옷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러니까 님의 옷이라고 하는 건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는 예, 시어가 되겠다. 자, 여름 이야기였고요. 예. 다음은 당연히 봄, 여름 갔으니까 가을이 되겠죠? 예.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자,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듭 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되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사실 뭐 여기는 시적 과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예, 보면 뭐 어딘가 님 보이는 장소 가가지고 예, 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제 확인받고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가을이니까 뭐 가을 나타내는 거 봐야 되겠죠. 예, 하룻밤의 서리 기운에 예,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제. 기러기가 울며 떠나는 계절이니까 뭐 가을이고 서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추워지는 그 냉기가 이제 오는 계절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로 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위루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태로울 정도로 높은 누각, 높은 타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예, 대구 타워, 예, 뭐 아니면 뭐 63 빌딩, 63 빌딩은 되게 옛날 말이군요. 이게 예, 서울에 가면 롯데 그 뭐 스카이 뭐 타운가 라운지인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혼자 올라갔다 이 말이죠. 사실 이제 혼자의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처지가 고독한 처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적을까요? 고독한 처지. 왜 그런지는 다 이해했죠. 자, 거기에 올라서 수정염을 거뒀다. 자, 수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으로 되어 있는 그 염주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그 햇빛 같은 거를 막는 그런 겁니다. 그 차용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다 보면 왜 이제 요런 것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문 지나갈 때, 그죠? 요런 거를 발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 또는 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식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여기에 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 같은 걸 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동쪽에 있는 산에는 달이 떠오르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높은 데 올라갔는데 동쪽에 보니까 달이 이제 두둥실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위에 봤더니 북극에는 염주 사라지고요. 위에 있는 북극에는 북극에 큰 별이 보인다. 북극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북극성, 북극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거 역시 이제 님이나 임금을 상징적으로 이제 하는 표현. 북쪽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형이라고 하는 걸 되게 봤을 때 임금님 계신 곳은 북쪽에 있다고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말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별을 봤는데 님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임이나 임금을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자기가 어떤 행동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누 위에 걸어두고 파랑에다 비채어 심상궁곡 점락같이 맹그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청광이라고 하는 거는 맑은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늘에 지금 달이 떠 있고 맑은 기운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 시작 화자가 이제 높은 장소에 올라와서 높은 이제 누대가 있는 이런 곳에 올라와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기운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가을의 기운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맑은 빛, 맑은 달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떼내서 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늘나라에 있는 임금님도 계신 장소가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임금님이 있는데 임금님이니까 당연히 배나 이런데 왕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잘라서 임금님한테 보내고 싶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봉황루라고 하는 거는 천상의 궁궐을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신 궁궐, 청광을 임금님한테 보내고 싶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봄에는 매화 보냈고요, 여름에는 옷 보냈고 가을에는 청광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광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보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내가 보낸 것을 누우에 걸어두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누라고 하는 거는 임금님 계신 봉황루 아니겠습니까? 자, 봉황루에서 파랑에 다 비채어. 파랑은 밑에 뜻이 나오지만 팔방이 넓은 범위니까 이게 온 세상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빛을 이제 온 세상에 다 비추게 해서 여기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또 임금의 은혜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좀 말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임에 대해서 보낸 이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청광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위에 걸쳐두고 온 세상에 다시 비추게 하고 싶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빛의 주체가 임금님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파랑에 비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임금님 입장에서는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것도 순서가 약간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어두운 곳을 대낮같이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금님이 어진 정치, 한자로는 이제 선정입니다. 선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어떤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심산궁곡, 깊은 산, 궁곡, 궁벽한 골짜기라는 곳인데 이 곳을 무엇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낮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낮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인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의 은혜나 혹은 정치력, 행정력,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장소는 그런 임금에 대한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이제 임금님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치에 마음이 닿지 않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심상공곡으로 표현한 거고, 혹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예, 사실 이제 평창이라는 곳에 그 창평이라는 곳에 지금 유배 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자가 있는 장소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중복되는 표현이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예, 그, 이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화자의 행동, 그리고 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성을 보이는 부분,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가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사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겨울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건곤이 배색하야 백설이 한 빛인제. 예, 건곤, 하늘과 땅이 서로 막혀 있어서 백설이 한 빛인제. 예, 백설 눈이죠, 그죠? 예, 예, 백설이 한 빛인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색깔이 사실 뭐 똑같은 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이 하늘과 땅 사이로 가득 내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요. 예, 사람이 오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그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소상난반도 치오미 이러거든. 소상난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역사적 배경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남쪽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예, 전라도 창평 얘기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죠? 원래는 이제 중국의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남부가 그래도 제법 좀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추우니까 예, 옥루고초는 더욱 닐러무사마리. 옥누각이 있는 높은 장소니까 임금님 계신 곳, 그죠? 임 계신 곳. 다르게 얘기하면 뭐 서울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나와 있는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뭐 봉황루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백옥경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님이 계신 이제 북쪽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춥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화제의 발음인데 양춘은 따뜻한 봄 기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뜻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떼내어서 님 계신데 보이고 싶고, 모첨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풀띠로 지은 집인 건데 이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초가집을 낮춰서 하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추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춘하고 해의 기운을 님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뜻한 봄볕이라고 하는 걸 보냄으로 인해서 님의 건강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빼서 옥루, 님이 계신 곳에 올리고 싶다. 계속 뭐를 이제 보내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렇게 뭐를 상대방이 뭐 메시지 답도 없는데 계속 보내는 걸 봐서 되게 좀 질척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예. 자, 홍상을 님이 차고 지수를 반만 걷어 일모수죽에 햄가림도 하도할샤. 자,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예, 전물력 대나무에 기대어서니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자, 햄가림이라고 나 있던데 이건 뭐 다르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고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이제 아랫부분에서 또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붉은 치마하고 그 다음에 옥빛으로 되어 있는 그 쥐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옥빛으로 되어 있는 소매니까 화자가 여성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일모수죽이라고 하는 것은 해질녘에 이제 대나무에 기대서 이제 있는 모습이니까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어떤 모습. 여기 있는 햄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혹은 님의 어떤 뭐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뒤아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해, 수위 져서 이것도 이제 이제 계절적 배경을 보이는 거죠. 겨울 되면 이제 해가 빨리 지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제 이게 긴 밤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일단 또 늘 하는 말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님이 부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홀로 고독한 심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긴 밤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달래려는 예, 그런 어떤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청등 거론 곁에 던공호 놓아두고 꿈에나 님 보려고 탁 비기고 비켜시니 앙금은 차도 찰샤. 예, 이 밤은 언제 살고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청등을 걸어둔 곁에 예, 전공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개로 장식한 공우를 놓아두고 이 공우라고 하는 건 악기예요. 청등은 이제 푸른 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푸른 등이라고 하는 거는 손님을 초대할 때 손님을 기다리면서 거는 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가 기다리고 하는 님을 계속 겨울에도 찾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 이 전공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 어떤 그 밤을 새기 위해서 어떤 악기라고 하는 걸 갖다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통해서 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이나 님을 보려고 탁받고 뭐 비껴시니 여기 있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현실에서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고전 소설이나 어디나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절된 욕망을 일시적으로 성취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도구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보는 건 아니고 참고입니다. 알겠죠? 꿈은 좌절된 욕망을 일시적으로 성취하게 해주는 이제 도구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꿈을 꿔서 님을 봤다는 말이 이제 바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이런 어쨌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님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자, 앙금이 참 차도살구나. 이거는 이제 원앙으로 되어 있는 그 이불인데 이 원앙이라고 하는 새가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새란 말이에요. 이게 차기도 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홀로 이제 침실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원망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그리움과 외로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정리해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과 겨울밤을 홀로 보내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자, 하라도 12때 한 달도 셔럿날 적은 더 생각 마라 이 이름 있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족하지 깨트시니 편작이 열이 오다 이 병을 어디하리. 자, 하라도 12때 자, 한 달도 30날 자, 하루 12때 하루 12시간 한 달 30날 다 뭐 생각한단 말이에요. 님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는 이 시름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 님과의 이별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내 마음에 맺혀 있어서, 그것이 골수까지, 뼛속까지 끼쳐 있으니, 편작이 온다 한들, 편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에 나오는 어떤 그 의사, 전설의 의사, 전설의 의원,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뭐 닥터 K,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떠하리. 여기는 이 병은 무슨 병이겠어요, 그러면? 골수는 뼛속이고. 그러니까 님을 생각하는 병이잖아요, 그죠? 님 생각하다 병난 거잖아?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시옷시옷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상사병. 그렇지만 여기는 이 정철이 사실 이 시를 썼을 때가 거의 한 뭐 50대 후반이던가 60대던가 그렇거든요.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임금한테 아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또그 신하가 임금한테 보내는 충성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병은 누구한테 온 것이다? 예, 님의 탓이로다. 님이 이제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그 하계로 이제 유배를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결책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봤는데 그렇게 뭐 썩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본다. 차라리 씨어디어. 이제 뭐 중요한 어떤 현재 상황이죠. 뭡니까? 예, 죽어져서죠.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죽은 후에 무엇이 되고 싶다. 예, 범나비가 되고 싶다. 호랑나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돼서 뭐 할 건데? 예,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마다 족족 안에다가 일단 이제 꽃나무 가지에서 이제 자기 날개에 이 향을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님에 대해서 보낸 것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혹시 범나비로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님한테 나의 어떤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보내겠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결사부문입니다. 님이 날인 줄 몰라셔도 님 쫓아려 하노라.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이거 꼭 보면 시조의 마지막 부분 같죠, 그죠? 예, 뭐 형식상 특징에서 얘기하겠지만, 예, 가사가 끝날 때는 시조의 이제 마지막 구절처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님이야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님을 쫓아 살려 하노라. 자, 우리 이런 것들 일편단심의 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전체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이제 전체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자, 사계절을 나타내는 시상의 어떤 구성이다. 그래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 동풍, 녹음, 서리, 기러기, 백설. 이거 외에도 뭐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이 용어들이고요. 특히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님을 향한 정성을 상징하는 소재가 무엇이냐. 이 봄에 나오는 암양과 매화, 그럼 창광, 양춘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각 계절마다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본문 프린트 정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자, 화자는 임금을 임으로 자신을 여인으로 설정해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태도를 보여준다. 뭐 등등등 이제 OX 퀴즈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답만 바로 다다다닥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시간상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충성임을 나타낸다. 맞는 말. 상과 고름은 자연친화적이다. 네, 그렇지 않죠? 자, 나는 일편단심의 의지를 가지고 님을 쫓으려 한다. 이 맞는 말. 여성적 어조를 사용했다. 그죠? 여성적 화자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타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리 안 했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를 하고 있다. 자, 계절적 이동이 사실 있지. 그 계절의 변화가 있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찾기 힘들죠. 예, 이거 좀 무리라고 봐요. 자, 글의 표면적인 주제는 예, 이거지만 예, 그림과 사랑이지만 인면적인 주제는 용문의장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본문 내용 끝이 나고 나면 예, 나중에 뒷부분 학습활동 정리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